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갑상선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그 목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호르몬은 대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갑상선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은 한자에서 갑을 병정할 때 그 갑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셈, 그래서 갑상선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에는 갑상선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에서 그 생성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그 기능적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은 크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즉 T3 또는 T4, 이런 호르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20대에서 50대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생기게 되면 정말 거지가 된 것처럼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자꾸 감소를 해요.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고 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맥이 빨라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 주된 원인은 그레이브스씨 병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뇌하수체에 또 선종이 있는 경우, 이 종양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해서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먹다 보니 그 호르몬제를 양이 조금 더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원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진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염 같은 그 다른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과로한 상태에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서 오장육부의 어떤 신진대사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 거기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생산을 너무 못하니까 내 몸에서는 어떤 이제 응급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려서 안 되겠어, 갑상선 호르몬 너라도 많이 나가서 빨리 이 대사 능력을 좀 항진시켜봐, 이런 의미에서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우리가 몸이 너무 피로하면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어떤 질병이라든지 원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평소 이렇게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에는 그 몸의 불실 대사가 전반적으로 다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중이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막 이렇게 대사가 기능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리고 심박동수가 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을 때에는 맥박이 뭐 140번, 150번을 거의 평균 떴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이제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손은 뭐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더라도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대변 횟수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내가 뭐 자꾸 반복해서 먹게 되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대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변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막 늘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실제로 안으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흉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숨이 차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대사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먹은 것만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오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근육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외모에도 어떤 큰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갑상선이 있는 목 부위가 이렇게 불뚝 튀어나오면서 눈도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면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각막염, 복시, 그러니까 사물이 겹쳐 보이는 거죠. 이런 눈과 관련된 일련의 증상들을 묶어서 그레이브스시 안병증이다.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것만 특별히 병증을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눈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감이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항진증인 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붓고 피곤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감기인 줄 알고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만 이렇게 계속 사 먹다가 눈에 계속 뭐가 들어간 거 같고 눈썹이 찌르고 눈이 충혈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안과에 갔다가 이제 제가 진단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역감이 생기고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무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대사가 활발하니까 생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은 항상 나를 살리기 위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내 몸에서 대사가 항진되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이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리를 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해지다 보면 고열이 나고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심부전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가다 보니까 심장이 어느 날 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작 또는 급성 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너무 심해질 때까지 두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때 위에 있는 그 불, 열을 꺼주고 밑에 물을 이렇게 보태주는 자음 강화 치료법으로서 효율적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 탕약 중에 자음 강화탕이라는 이런 처방도 있는데요. 어쨌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을 때는 이런 자음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 그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뭐 주의할 점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흡연은 갑상선 기능 항진 여러 가지 증세 중에서도 특히 그 갑상선 안구병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안구 돌출 시에는 베개를 약간 높게 비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그 목의 건강을 위해서는 베개를 높게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구 노출 시에는 베개를 살짝 높게 비는 것이 이렇게 눈을 다시 들어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경추 4번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이 그 갑상선 부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추 4번을 교정해주고 목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늘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위로 치솟고 심장이 빨리 뛰고 항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 중에서는 맵고 짜고 단 것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쓴 나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와 장 기능을 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대사가 너무 항진돼서 소비가 빠른 만큼 영양소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갑상선 기능 이상 중에서 항진증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갑상선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그 갑상선 호르몬의 그 부족으로 인해서 대사 활동이 저하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서는 모든 대사가 지나치게 왕성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띠고 저하증에서는 또 모든 대사가 지나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축축 처지는 그런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는 몸이 붓고 둔해지며 심한 피로감이 있으면서도 체중은 자꾸 늘어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추위를 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죠. 기능 항진증에서는 많이 먹어도 자꾸 체중이 빠지고 땀이 나고 열이 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늘어나고 몸이 붓고 그리고 추위를 타고 이렇게 증상들이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굉장히 유사해서 갑상선의 이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것을 항진 증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뚜렷하게 쉬운 편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를 들면 그냥 만성 피로 정도로 오인할 수치가 많은 거예요. 그냥 기운이 없고 추위가 없고 처지고 몸이 붓고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질병들과 오인할 수치가 많아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어떤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적응이 되어서 스스로 자각 증상을 뚜렷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기증이 빈혈이 굉장히 심한데도 처음에는 어지러워. 그랬는데 서서히 지내다 보면 그거에 적응이 되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본인은 그게 어지럼증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호르몬 부족에 적응이 되어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부족 시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그런 진단을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그 열과 에너지 생산에 그 필수적인 대사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온 몸의 대사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운 없음과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추위를 잘 타게 되는데요. 추위를 잘 타는 정도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너무 민감해지고 그리고 아예 이제 바깥에 나가면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이라든지 얼굴을 밖에 노출시킬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그리고 심박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운 곳에 가도 땀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야지 그 안에 울체된 열을 이렇게 발산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힘든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는 늘 건조하면서 창백하고 누렇게 됩니다. 모발은 건조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서 탈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감퇴를 하게 되고 얼굴과 손발이 많이 붓게 되고 식욕이 없어서 잘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붓거나 체중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가 나거나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고 말 자체가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서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심하면 또 변비 현상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근육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라든지 어떤 강직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에게서는 흔히 그 월경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의 양이.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나는 부종은 그러니까 부종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 부종이 있었을 때 누르면 그 살이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어서는 부종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뇌에서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조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상하부의 그 갑상선 방출 호르몬은 뇌하수체의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그 방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또다시 갑상선을 자극하여서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에 부족하게 되는 원인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도록 하는 그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드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95% 이상이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에서 또 70 내지 85%는 자가면역성 그 만성 갑상선염, 즉 하시모토시병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은 이 하시모토시병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만성 자가면역성 그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인 이 갑상선에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에 림프구라든지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갑상선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그런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이렇게 만성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호르몬 생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갑상선의 그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했을 때에도 호르몬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방사성 그 요오드 치료로 갑상선이 파괴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어떤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썼는데 이제 그 치료에 의해서 저하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 갑상선 그 약을 복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에는 주로 자음 강화의 치료법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을 때에는 염증 개선이라든지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그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료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그 보기하는 약물들을 통해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며 갑상선 항진증에는 자음 강화요법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보기요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의 이상 증상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20살부터 30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았었는데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으면서 정말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 구성 원소가 요오드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도대체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이 요오드를 내가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식요법,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요오드에 대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요오드가 너무 없을 때도 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재밌는 것은 요오드를 너무 과다 섭취를 했을 때에도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외죠. 요오드의 결핍 또는 과다 섭취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그 요오드라는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요오드의 유기화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요오드가 체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요오드의 그 유기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서 변화가 떨어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기작이 발동이 돼요. 그리고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등 이런 해조류를 주 재료로 한 건강 보조 식품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오히려 그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해조류를 주재료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모자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 섭취량의 약 20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섭취하는 정도의 그 해조류나 요오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이런 야채들을 섭취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너무 과다해서 우리 몸에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으냐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오드를 보충하는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 효소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서 대사율을 높여주고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기운을 북돋는 것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조절과 신경 신호 전달의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체내 산화제소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또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그 대신에 오히려 단백질과 효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들 많이 먹음으로써 기운을 북돋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언제나 넘쳐도 문제이고 부족해도 문제이고 항상 중용의 도를 걷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있어서도 넘쳐도 문제이고 부족해도 문제이고 우리에게 늘 갑상선 호르몬의 적절한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미 항진증이 찾아오고 저하증이 왔다 해서 그것을 바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그리고 거기에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더했을 때 쉽게 조기에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분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내 건강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